스피드웨이는 주유소와 함께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핫도그, 피자, 버거와 같은 즉석 음식을 판매합니다. 오늘은 숙소가 있던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서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그랜드 캐년은 미서부 대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4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물줄기가 깎아내리며 형성된 이 거대한 협곡은 지구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약 446km에 달하는 협곡은 끝없이 이어지며 해발 고도는 최대 2133m에 이릅니다. 층층이 드러난 붉은 암석과 광활한 풍경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며 이 장엄한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해가 떠오르거나 질 때 협곡을 물들이는 빛의 변화는 그랜드 캐년만의 장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색이 변하는 풍경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일출과 일몰의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날이 맑아 그랜드 캐년의 선명한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곡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 속에서 사막 식물부터 울창한 숲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특히 사우스림 주변과 캠핑장, 국립공원 인근 도로에서는 사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엘크가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엘크는 주로 초원이나 숲 근처에서 먹이를 찾으며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 활동이 활발합니다. 운이 좋다면 오늘 이곳에서 엘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랜드 캐년 방문자 센터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사우스림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에게 공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념품 코너에서 판매하는 인형들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오빠와 저를 위해 사다 주신 선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직구를 할 수 없던 시절이라 직접 외국에서 가져온 인형이나 장난감들을 보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념품 코너에서 손자 손녀에게 줄 인형을 고르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할머니의 내리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사우스림으로 가는 길에 있는 멕시코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남미 여행을 하던 오빠가 즐겨 먹던 토르티아를 보니 친오빠 생각이 나네요. 사우스림은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연중 개방되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을 맞이하며 잘 정비된 전망대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처음 그랜드 캐년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더 포인트, 야바파이 포인트, 데저트 뷰와 같은 유명한 전망대에서 협곡의 웅장한 모습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트레일도 마련되어 있어 가벼운 산책부터 협곡 깊숙이 내려가는 하이킹까지 원하는 코스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가 산책을 나와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를 귀여워해주자 주인은 에미라고 적힌 이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강아지를 예뻐해주면 기쁜 마음은 어딜 가나 똑같나 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풍경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89년에는) 할머니께서, 2008년에는 친오빠가, 그리고 2025년에는 부모님과 제가 그랜드 캐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세대를 이어 같은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기억과 시간을 이어주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변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온 후 2025년 추석에는 미국에서 사온 와인과 과자,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서 찍은 사진을 곁들여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요즘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집이 많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며 가족과의 추억을 이어가는 일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따라 주었는지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엘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자연산 엘크네. 와 미쳤다. 진짜 크네. 와 진짜 많아. 그랜드 캐년을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방문한 1989년만 해도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은 필름 카메라로 찍었고 포즈는 주로 정면이나 단체 사진 중심이었습니다. 여행 정보는 가이드북이나 관광 안내소를 활용해야 했고 여행을 가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한된 정보로 인해 실제로 보는 풍경은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빠가 방문한 2008년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었지만 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용량과 화질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종이 지도가 필수였으며 인터넷 검색은 가능했지만 호텔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여행기는 주로 글과 사진 중심의 블로그 형식이 유행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방문한 2025년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고 여행을 위한 지도, 예약, 리뷰, 날씨 등 거의 모든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변하고 그동안 여행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여행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방문객과 여행의 방법, 형태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하겠지만 그랜드 캐년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 배경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플린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길게 이어진 콜로라도 강이 보입니다. 네바다주는 카지노가 합법인 주로 라스베이거스, 리노, 라플린 등의 도시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플린은 콜로라도 강가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휴양지 느낌의 도시로 오늘은 라플린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입니다. 호텔에 있는 카지노를 구경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쌓인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오늘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 콜로라도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창시절 배우셨다는 콜로라도의 달빛을 함께 부르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려 유난히 듣기 좋았던 밤이었습니다.